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한빛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피해갔지만 이서연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노숙자가 아닌 자신을 며느리감으로 시험하러 온 재벌 회장이라는 걸. 고아 출신 은행원과 재벌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던 그 회장이 직접 변장까지 하며 그녀를 테스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2주일 후 그 회장은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이라는 걸 당신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한빛은행 1층 로비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번호표 뽑는 소리, 창구 직원들의 응대 소리, 고객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5번 창구에서 막 상담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어요. 뒤로 비서 2명이 따라왔지만 그는 손짓으로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그 남자가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저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번호표 뽑던 고객이 손을 멈췄고 창구 너머 동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어디선가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을 꿇은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직원 앞에서 말합니다. 돈보다 귀한 건 사람입니다.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노년 여성 고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양반이 그 노숙자였다고? 말도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숙자? 무슨 소리죠?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장 차림의 그 남자가 노숙자였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지점장님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그는 남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를 향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유리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서들이 황급히 따라갔죠. 로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경비 진배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진짜였네. 저 양반이 진짜. 저는 진배 씨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배 씨, 저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배 씨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어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지점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홍보팀 보라 씨가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진배 씨의 눈빛에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녀도 무언가 찍으려다 멈춘 모양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왜 저 남자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리고 노숙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왜 지점장님은 저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모든 답은 2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2주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이 누군가의 거실에서 오가고 있다는 걸요. 그곳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최상층이었습니다. 윤상우 회장의 자택이었죠. 넓은 거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도윤 씨가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 제 사진과 이력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몰랐죠. 윤상우 회장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서연 32세, 한빛은행 대리, 그리고 학력난 한 줄, 고아원 출신. 서류가 책상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윤상우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도윤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봤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집안도 없는 여자를? 윤상우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을 휘저었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처지는 안 돼. 절대 안 돼. 도윤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녀는 집안을 보는 여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여자예요. 마음? 마음이 밥 먹여주냐? 이 세상은 집안, 학벌, 배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노려봤어요. 누구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상우 회장이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저는 은행 유니폼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얼굴이었죠. 평범하기 짝이 없네. 이런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도윤 씨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객 감사 편지, 칭찬 게시판 캡처, 봉사활동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아버지,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윤상우 회장은 그것들을 훑어봤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쳤어요. 착한 거랑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자격은 다른 얘기야. 도윤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상우 회장이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이놈아, 일어나. 아버지 앞에서 무슨 짓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됐어. 그만. 일어나라고. 윤상우 회장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윤 씨의 어깨를 붙잡은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창가로 걸어간 윤상우 회장. 야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 씨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응시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윤상우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하지.
도윤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확인이요? 그 여자가 정말 내 말대로인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겠다. 그래야 믿을 거 아니냐. 윤상우 회장이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지시를 내리고 끊었어요. 도윤 씨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빛을, 그 표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조용히 확인만 할 거야. 윤상우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거실의 대형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강의 야경이 유리창에 반짝였지만 거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제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오전 9시 한빛은행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며 카드를 찍었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서연 씨, 좋은 아침. 진배 씨가 입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진배 씨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바쁘겠네. 월요일이라 사람 많을 거야. 괜찮아요. 항상 바쁘죠 뭐. 진배 씨는 50 중반의 경비원입니다. 이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하셨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가끔 눈빛이 쓸쓸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많이 겪으신 분 같았어요. 5번 창구로 갔습니다. 제 자리였죠. 컴퓨터를 켜고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번호표 기계에서 벌써 손님들이 표를 뽑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커피. 옆 창구에 수진 씨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언니는 항상 일찍 오시네. 나도 좀 배워야 하는데. 수진 씨는 제 후배입니다. 28살, 입사 3년 차죠. 밝고 활발한 성격이지만 가끔 실수가 잦아서 지점장님한테 혼나곤 했어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 누구나 처음엔 그래. 언니는 맨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언니가 너무 완벽해서 부담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하다니요. 저도 실수투성이인데요. 로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고객들이 많았어요. 대기석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시작이다. 수진 씨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첫 번호를 호출했습니다. 1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70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의자에 앉히고 용건을 여쭤봤습니다. 연금 찾으러 왔어. 매달 이맘때 오거든. 네, 확인해 드릴게요.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할머니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저는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급하게 재촉하면 어르신들이 더 당황하시거든요. 여기 있어.
통장과 신분증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연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있었어요. 출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전화로 돈 요구하면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알아. 맨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이상한 전화 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으셨어요. 착하네, 아가씨. 좋은 일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다시 부축해서 출구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진배 씨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번호를 호출하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서연 대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님이었습니다. 최성무 지점장. 50대 중반, 이 지점에서 3년째 근무하고 계셨죠. 까칠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네, 지점장님. 잠깐 들어와. 지점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앉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점장님은 책상에 팔짱을 끼고 저를 봤어요. 오늘 VIP 고객 오신다. 박 회장님.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담 잘해. 실수하지 말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고객들한테 너무 시간 많이 쓰지 마. 효율이 떨어져. 제가 입을 열려다 참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효율? 어르신들도 똑같은 고객인데요. 대답 안 해? 아니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 나가봐.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효율이라니. 은행은 효율만 따지는 곳이 아닌데요. 창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평범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한 남자가 변장을 하고 이 은행을 찾아올 거라는 것도요. 모든 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 나타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났을 때였어요. 로비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털모자를 눌러쓰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등에는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죠. 진배 씨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을 훑어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어디 볼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살짝 높았습니다. 약간 놀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진배 씨가 로비 구석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서 좀 쉬세요. 커피라도 한 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호표 발급기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게 쉽지 않아 보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노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어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노인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석으로 걸어가 앉았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가방을 챙겨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과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깊은 눈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눈빛이 평범한 노숙자의 눈빛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노인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어휴, 오늘도 한 명 왔네. 옆에서 수진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수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미안. 근데 언니, 저 사람들 상담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지점장님이 또, 괜찮아. 내가 할게.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3번 창구로 갔습니다. 민호 씨 자리였죠. 민호 씨는 20대 후반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노인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용건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 씨가 서류를 받아 처리하는데 노인이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절하지 않았어요. 송금이 끝났습니다. 노인이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서서 로비를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제 창구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저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그를 봤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무슨 일 더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였습니다. 저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출구로 향했어요. 진배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노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 벤치에 앉는 게 보였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안 가고 저기 앉아 있어?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쉬는 것 같은데. 1시간쯤 지났습니다. 노인이 다시 일어나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또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엔 제 창구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15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고생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금 신청서였어요. 이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송금하시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며 칸을 채웠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 송금하시는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 컴퓨터를 조작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수수료가 1,200원 줄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매달 이만큼 아끼실 수 있어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감정이 스쳤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쉬었어요.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영수증을 건네며 제 명함도 함께 드렸어요.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문자 오면 링크 절대 누르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노인이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출구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저 노인이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 노인이 누구인지, 왜 여기 온 건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그 노인은 다시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저는 아침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었어요. 똑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털모자, 해진 운동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어요. 수진 씨가 제 옆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니, 어제 그 사람 또 왔어. 맨날 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볼 일이 있나 보지. 근데 언니가 또 맡을 건가? 시간 오래 걸리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호출됐어요. 노인이 제 창구로 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잔돈 교환을 원했어요.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바꾸실래요? 노인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동전으로 바꿔드렸어요. 노인이 동전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시선이 느껴졌지만 노인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동전을 다 세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며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나간 뒤 중년 남자가 제 창구로 왔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한테 왜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것도 생각 좀 하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가 나간 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효율도 생각해야 하잖아. 효율이 전부는 아니야, 수진아. 그래도 그때였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지점장실이었습니다. 이서연 대리 올라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들어가자 최성무 지점장이 책상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앉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VIP 고객 오신다고 어제 말했지?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노숙자한테 시간 낭비하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노숙자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지점장님, 그분도 고객이십니다. 고객? 몇 푼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와서 시간만 잡아먹는 게 고객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점장님을 봤어요. 은행은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해야 하지 않나요? 이서연 대리, 은행은 체면이야, 체면. VIP 고객이 오시는데 저런 사람이 로비에 있으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이라뇨. 됐어. 앞으로 저런 고객은 다른 직원한테 돌려. 넌 VIP 고객이나 신경 써.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점장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답 안 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 나가봐.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이게 맞나?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항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대학 장학금 받으려고 밤새 공부했고 은행 시험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3개를 했었어요. 그렇게 들어온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폐점 30분 전이었어요. 노인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배 씨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형님, 이제 곧 문 닫아요. 내일 오시는 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점장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런 고객은 다른 직원한테 돌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이미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노인을 맡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이리 오세요. 노인이 제 창구로 왔습니다.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인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조회를 원했어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노인이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다른 거 더 필요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섰어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퍼 보였어요. 아니, 슬픔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나갔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저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VIP 고객 박 회장님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은행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점장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 박 회장님 오신다. 다들 알지? 50억 예치 고객이야. 절대 실수하지 마. 50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지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숫자였죠. 전용 창구 비워도 차 준비하고 상담실 정리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로비를 청소하고 창구를 닫고 안내 자료를 준비했어요. 저도 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오전 10시 박 회장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고 6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진배 씨가 황급히 유리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지점장님이 로비에서 직접 맞이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 회장님은 무표정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VIP 전용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지점장님이 손짓으로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다들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저는 창구에 앉아 업무를 봤습니다. 일반 고객들이 계속 왔어요. 번호를 호출하고 상담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필 오늘이요? 노인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았어요. 지점장님이 VIP 상담실에서 나와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노인을 봤어요. 지점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게 눈짓을 했어요. 빨리 처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노인의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어르신, 이리 오세요. 노인이 제 창구로 왔습니다.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인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체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체 금액이 복잡했어요. 여러 계좌로 나눠서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점장님이 VIP 상담실 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제 쪽을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말씀하셔서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어르신, 이 계좌번호가 맞으세요? 노인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메모지를 찾았어요.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하나 틀렸어요. 아, 이게 맞습니다. 다시 입력했습니다. 그때 VIP 상담실에서 박 회장님이 나왔습니다. 상담이 끝난 모양이었어요. 지점장님이 황급히 배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이 로비를 둘러봤어요. 시선이 제 창구에 멈췄습니다. 노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박 회장님이 걸음을 멈췄어요. 지점장님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잠깐만. 박 회장님이 제 창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박 회장님이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도 박 회장님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은행원분이 친절하게 도와드리나 보네요. 박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어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점장님을 봤어요. 좋은 직원을 두셨네요.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는 게 진짜 은행원 아닙니까? 지점장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이 나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인의 이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수증을 건넸어요. 어르신, 다 됐습니다. 노인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저를 오래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어요. 진배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사라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점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대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잘했어.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박 회장님이 만족하셨어. 계약 완료됐고. 지점장님이 돌아섰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진 씨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대박이다. 박 회장님이 언니 칭찬하셨어. 응.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왜일까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눈에 담긴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우중충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로비에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빗물에 젖은 우산을 들고 계셨습니다. 진배 씨가 우산 받침대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우산을 꽂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제 창구였어요. 어르신, 이리 오세요. 할머니가 걸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뒤적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내 카드가 없어. 내 카드 어디 갔어? 저는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어디서 잃어버리신 것 같으세요? 여기야. 여기. 어제 여기 왔을 때 분명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쳐다봤어요. 어르신,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어제 어디 가셨어요? 여기 왔었다고. 그리고 돌아갔어. 근데 집에 가니까 카드가 없더라고. 할머니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훔친 거 아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말씀을. 내 카드 훔친 게 이 여자야. 이 여자가 훔쳤어.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르신, 오해이십니다. 제가 그럴 리가. 오해? 그럼 내 카드는 어디 갔어? 당신이 가져간 거지. 옆 창구의 수진 씨가 당황해서 저를 봤습니다. 민호 씨도 일어섰어요. 보라 씨가 로비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촬영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배 씨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야, 이건 찍는 거 아니다. 보라 씨가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근데 진배 씨, 저건. 그만. 진배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흥분해 계셨습니다. 찾아봐? 뭘 찾아봐? 당신이 훔쳐갔는데. 어르신, 제 가방도 확인해 보세요. 지갑도 보세요. 제게는 어르신 카드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르신, 어제 은행 오시고 어디 가셨어요? 은행 나와서 택시 탔어. 병원 갔다가 집에 갔지. 병원이요? 혹시 병원에서 카드 쓰셨나요? 응. 약값 냈어. 그럼 택시에 두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택시 영수증 있으세요? 할머니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어요. 이거, 저는 영수증을 받아봤습니다. 택시 회사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수진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진 씨가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5분쯤 지났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택시에 카드 있대. 할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 기사님이 찾으셨대요. 회사에 보관하고 계신데요. 할머니가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 찾으셨네요. 다행이에요.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아들이 급히 은행으로 왔습니다. 40대 남성이었어요. 어머니, 또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자꾸 이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 이분한테 사과드려야지.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괜찮아요, 어르신. 카드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와 아들이 나갔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놀랐어. 나 같으면 울었을 것 같아. 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였어요. 본인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더 힘드실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자.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자.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데 진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어제 대단했어. 진짜 멋있었다니까. 감사합니다, 진배 씨. 세상 아직 살만해. 서연 씨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진배 씨의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왔습니다. 매일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처음엔 이틀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다 매일이 됐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번씩도 왔어요. 용건은 항상 사소했습니다. 잔돈 교환, 잔액 조회, 소액 이체. 굳이 은행에 올 필요 없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매번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무언가 관찰하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노인 맨날 오네. 뭐야, 여기 집이야? 서연 언니만 찾아가더라. 이상하지 않아? 혹시 서연 언니 좋아하는 거 아냐? 나이 차이가. 저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노인이 또 왔어요. 이번엔 통장 개설을 원했습니다. 어르신, 통장 만드시려고요? 네. 어떤 통장이 필요하세요? 노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일반 통장이요. 복잡하지 않은 거. 저는 가장 간단한 통장을 추천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어르신, 여기 서명하시고요. 도장 있으세요? 도장은 없습니다. 그럼 서명으로 하시면 돼요. 노인이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통장이 발급됐습니다. 저는 통장을 건네며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어르신, ATM에서도 쓰실 수 있어요. 카드는 일주일 후에 우편으로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노인이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려다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노인이 나갔습니다. 수진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언니, 저 노인 정말 매일 오네. 언니 보러 오는 거 맞는 것 같아.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용건도 별로 없는데 자꾸 와.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왜 매일 오는 걸까요? 하지만 고객의 사정을 캐묻을 수는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이 앞에 섰어요. 다들 들어. 다음 주에 본사 감사 온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감사요? 정기감사 아직 멀었는데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특별감사야. 고객 서비스 평가 때문에. 지점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점 점수 낮았어. 이번에 또 낮으면 문제 생긴다. 다들 긴장해. 회의가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감사 때 실수하면 어떡해? 괜찮아. 평소처럼 하면 돼.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감사는 늘 긴장됐어요. 그날 오후 노인이 또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맞이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잔액 확인 좀. 네, 통장 주세요. 통장을 받아 조회했습니다. 잔액이 10만 원이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노인이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혹시 저축하고 싶으세요? 적금 같은 거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모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항상처럼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안쓰러웠어요. 그날 저녁 지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서연 대리, 잠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긴장했어요. 감사 다음 주라고 했지? 네. 그때 노인 고객 응대 최소화해. 알았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점장님, 그래도 고객이신데. 고객?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고객이야. 감사 때 이미지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됐어. 내 말대로 해. 감사 때는 특히 조심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노인이 또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맞이했어요. 지점장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노인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용건도 없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왔습니다. 그냥요? 네. 그냥, 여기가 편해서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가 편하다니. 은행이 편한 곳일 리 없는데요. 어르신, 힘드신 일 있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요? 네. 그냥 당신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오래 방해했습니다. 가볼게요. 어르신. 노인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외로운 사람인가 봐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은행에 오는 거겠죠. 그렇다면 더욱 잘해드려야 했습니다. 감사가 어떻든 지점장님이 뭐라 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감사 전날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였어요. 모든 직원이 예민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아침부터 로비를 돌며 체크했어요. 서류 정리 잘했어? CCTV 확인했어? 고객 응대 매뉴얼 다들 숙지했지? 저도 긴장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중년 남성 고객이 제 창구로 왔어요. 해외 송금 좀 하려고요. 네, 어느 나라로요? 미국이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금액을 입력했어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긴장한 탓일까요? 숫자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0을 하나 더 눌렀어요.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대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영수증이에요. 고객이 영수증을 받아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울렸어요. 본사 고객센터였습니다. 서연 대리님, 방금 송금 건 금액 확인 부탁드려요. 네. 무슨 일이죠? 금액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1,000만 원 맞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전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잘못 보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일단 취소 신청 들어가고요. 고객한테 연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 씨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실수했어. 송금 금액을. 뭐? 지점장님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뭐? 얼마나 잘못 보냈는데? 900만 원 더 보냈습니다. 지점장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사 내일인데. 역시 넌 기본도 안 돼 있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당장 고객한테 연락해서 해결해. 네. 지점장님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저 한빛은행 이서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잘못 보냈다고?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취소하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수수료는 제가 자비로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 실수니까요.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세었어요. 수수료가 25,000원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입금했습니다. 수진 씨가 놀라 말렸습니다. 언니, 그러지 마. 은행에서 처리하면 되잖아. 아니야. 내 실수야. 내가 책임져야 해. 근데 괜찮아. 영수증을 받아 파일에 넣었습니다. ATM 코너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모든 걸 본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창구 앞에 섰어요.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힘든 일이었겠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니까요. 노인이 저를 오래 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네, 돈보다 책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행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속이 안 좋았습니다.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동료들이 점심 먹으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배 씨였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네, 진배 씨. 괜찮아요. 커피 한 잔 해요. 진배 씨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건넸습니다. 따뜻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 돈으로 해결하는 건 대단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진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는 특별해요. 좋은 의미로. 고맙습니다. 진배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고객을 응대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뭘 위해 이러는 거지?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뿐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일 감사가 오든 지점장님이 뭐라 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 당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아침부터 빗줄기가 거셌습니다. 출근길에 우산이 부러질 뻔했어요. 옷이 젖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이미 본사 감사팀이 와 있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로비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팀은 무표정했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어제 실수한 게 계속 생각났어요.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팀원 한 명이 로비를 돌며 창구를 확인했어요. 다른 한 명은 전산실로 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진배 씨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남성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남성이 계단을 올라오려다 미끄러졌습니다. 쾅!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고객들이 일어섰어요. 감사팀원도 복도에서 나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배 씨가 남성을 일으키려 했지만 남성이 일어서지 못했어요.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아야, 다리. 저는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산을 챙겨 들고 밖으로 향했어요. 지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서연 대리, 어딜? 하지만 저는 이미 문 밖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우산을 그 위에 씌웠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성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누구야? 나 괜찮아. 다리 다치셨어요. 일어나세요. 진배 씨가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둘이서 남성을 일으켰어요. 처마 밑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한빛은행인데요. 다친 사람 있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온다고 했어요. 진배 씨가 자기 점퍼를 벗어 남성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다치셨으니까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실었어요. 저는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흠뻑 젖어 있었어요. 우산을 썼지만 옷이 다 젖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모두 저를 봤어요. 감사팀원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카락이 젖어 늘어져 있었습니다. 유니폼도 젖었어요. 핸드드라이어로 옷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요. 다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감사팀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님도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수진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근데 감사 때 저런 일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감사팀이 나왔습니다. 지점장님이 배웅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떠났습니다. 지점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업무가 끝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진배 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외면할 수 없죠. 감사합니다, 진배 씨. 근데 걱정이네. 지점장님 표정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이 화났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지점장님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실로 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들었어? 뭘? 본사에서 메일 왔대. 언니한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인사 발령 예정 통보.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이서연 대리 지방지점 전보 발령. 2주일 후 시행 예정.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방지점. 좌천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언니. 수진 씨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휴게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서연 씨, 들었어요? 네. 좌천이라던데.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미안해요. 제가 뭐라 위로해야 할지.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민호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휴게실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은행원은 꿈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사회적 지위, 존경받는 직업. 그걸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밤새 공부했고, 아르바이트하며 학비 벌었고, 시험 준비하느라 친구도 못 만났어요. 그렇게 들어온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는데 벌을 받는 겁니다. 오전 10시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앞에 섰습니다. 다들 들었을 거야.
이서연 대리 전보 발령 났어.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업무 인수인계 2주일 안에 마쳐. 알았지? 네. 회의 끝. 지점장님이 먼저 나갔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나갔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혼자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보라 씨였어요. 서연 씨, 응, 너무해요. 진짜, 서연 씨가 뭘 잘못했다고. 괜찮아, 보라 씨.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보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어요. 서연 씨 진짜 존경했어요. 모든 고객한테 똑같이 대하는 거 멋있었어요. 고마워. 이거 영상으로 찍었으면 터졌을 텐데. 이렇게 끝나다니. 보라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지방으로 가면 다시 시작해야 하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저, 윤도윤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 아버지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아버지요? 네, 한빛은행에 다니시는 노인으로 변장하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회의실로 찾아갈게요. 잠깐, 지금 무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봤습니다. 노인으로 변장? 아버지? 무슨 소리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 매일 온 그 노인이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걸요. 그리고 변장을 했다는 걸요. 왜 그랬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업무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던 거지?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로비를 나서는데 진배 씨가 불렀습니다. 서연 씨. 네, 진배 씨. 힘들죠?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해요. 서연 씨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진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그 노인의 정체가, 그리고 왜 저를 시험했는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했어요. 회의실에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윤도윤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그가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그 노인이 당신 아버지라고 했죠? 네, 제 아버지입니다. 윤상호.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윤상호. 설마 그 윤상호 회장님? 네, 맞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상호 회장. 재벌 기업 회장이었어요. 신문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왜 변장을 하신 거예요? 윤도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랑 결혼하려는 여자가 있었어요. 서연 씨, 바로 당신입니다. 네,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집안이 없다고, 고아 출신이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결혼하려던? 네. 하지만 저는 서연 씨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직접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변장을 하신 거군요. 네. 노숙자로 변장해서 은행에 오셨어요.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2주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노인과의 모든 순간들이요. 그럼 모든 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 씨는 시험인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대해주셨죠. 윤도윤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CCTV 녹화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전산 로그 분석 보고서고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노인을 응대하는 장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수료 절약법 알려준 것, 보이스피싱 예방 당부한 것, 명함 건넨 것, 그리고 송금 실수 사건. 이것 보세요. 송금 오류의 원인이 전산 시스템 지연이었어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네. 시스템이 느려서 숫자가 이중 입력됐어요. 서연 씨 과실이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억울하게. 네. 죄송합니다. 윤도윤 씨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선 전화 기록이에요. 감사 직후 지점장님이 본사 인사팀에 전화하셨어요. 서연 씨 정보를 요청하셨죠. 뭐라고요? 지점장님이 서연 씨를 내보내려고 한 거예요. 감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네.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상우 회장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윤상우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상우 회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시험한 것도 의심한 것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집안, 학벌, 배경, 그런 걸로만 사람을 봤죠.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한테도 똑같이 친절했어요. 실수를 했을 때는 자기 돈으로 책임졌고요. 취객이 다쳤을 때는 비를 맞아가며 도왔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에 당신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윤상우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늦게 배웠지만 가장 큰 걸 배웠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회장님, 저는 전보 발령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지점장은 징계받을 거예요. 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제대로 한 거예요. 윤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나랑 결혼해 주세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 고아예요.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당신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윤상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님이었어요. 윤상호 회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회장님? 최성무 지점장. 네. 서연 씨한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도 났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날 오후 전 직원이 로비에 소집됐습니다.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저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로비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상호 회장이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누가 저 사람이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윤도윤 씨가 소개했습니다. 제 아버지 윤상호 회장입니다. 네. 민호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수진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윤상호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일간 저는 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 제가 틀렸어요. 윤상호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이서연 대리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진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을 알려줬고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명함까지 줬습니다. 보라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실수했을 때는 자기 돈으로 책임졌고 취객이 다쳤을 때는 비를 맞으며 도왔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은행은 돈을 맞는 곳이 아니라 신뢰를 맞는 곳이라는 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처음엔 몇 명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윤상호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서연 씨를 부당하게 대했어요. 지점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객을 차별하고 직원을 괴롭히고 감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증거 다 있습니다. 내선 전화 기록, CCTV 녹화, 전산 로그 전부요. 지점장님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최성무 지점장, 감봉 3개월 처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세요. 지점장님이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연 대리,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객을 차별했고 당신을 괴롭혔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지점장님,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지점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본사 인사팀 팀장이 나왔습니다. 이서연 대리 전보 발령은 취소됩니다. 대신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네. 고객 만족 우수 직원상입니다. 팀장이 표창장을 건넸어요.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진배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세상 돌고 돌아 정의가 이기는 거야. 이거 뉴스감이네. 보라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번엔 진배 씨가 막지 않았습니다. 이건 찍어도 돼. 좋은 얘기니까.
보라 씨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윤상호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은행은 앞으로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할 겁니다. 그게 진짜 은행이에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표창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수진 씨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축하해. 진짜 축하해. 고마워, 수진아. 민호 씨도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대단해요. 진짜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축하해 줬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따뜻한 얼굴들이었어요. 윤도윤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제 아버지 허락 받았으니 우리 결혼 준비해도 되죠? 네. 제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한빛은행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박수 소리, 웃음소리, 축하 인사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옳은 일을 하면 언젠가 인정받는다는 걸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담청색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조금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을까? 회장님이 정말 날 받아주실까? 도윤 씨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예뻐요. 고마워요. 긴장돼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미 마음 정하셨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개인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윤상호 회장이 먼저 와 계셨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들어서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서 와요. 앉아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했어요. 하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했거든요. 윤상호 회장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따라 들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윤상호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테이블을 돌아 제 앞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저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윤상호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내가 틀렸어요. 집안, 배경, 돈,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요. 회장님, 우리 집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회장님이 반말을 하셨어요. 저를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이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윤상호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었어요. 저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내가 그냥 내 모습대로 있어줘. 그게 최고야. 회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과 마주 섰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내가 더 감사해. 우리 도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상호 회장이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줬어요. 먹어요.
많이 긴장했을 텐데. 네, 잘 먹겠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요. 식사 중에 윤상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은행 일은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보람 있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누가 뭐라 해도. 네, 그럴게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꼭 잡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원을 산책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연못이 있었어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예쁘네요. 그래요. 가끔 와요. 마음이 복잡할 때. 아버님도 힘드실 때가 있으세요? 당연하죠. 사람인데요. 윤상호 회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연못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서연 씨, 도윤 씨가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나랑 결혼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꼭요. 윤상호 회장이 우리를 봤어요.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기 좋네. 정말로. 저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따뜻한 봄 햇살, 연못의 잉어들, 석양빛, 그리고 저를 받아준 가족.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가족이란 꿈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가족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님, 왜요?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약속드려요. 알아요. 당신은 이미 최고예요. 우리는 정원을 계속 걸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빛은행 5번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진배 씨는 입구에서 노인 고객에게 친절하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세상 참 살만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라 씨는 은행 홍보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영상 진짜 감동적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좋은 이야기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퇴근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윤 씨가 차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행복해?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시작한 제 인생이었지만 이젠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요. 세상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고 힘든 이야기였죠. 하지만 끝은 따뜻했어요.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 그 진심이 돌아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진심은 통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통해요. 저처럼 고아 출신이어도 가진 게 없어도 진심으로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알아봐 줄 거예요. 부디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